26일 만에 지역 감염 사례가 발생하자 부산시가 1000여 명을 전수조사했는데 이 전수조사 범위에 없던 접촉자 중에 3차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같은 휴게실을 쓴 직장 동료인데요. 코로나19의 강한 전파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황재실 기자입니다. 지난 18일 분여 확진 환자가 발생하자 부산시가 주목한 건 병원과 교회였습니다. 아버지인 128번째 환자가 부활절 예배를 본 교회, 그리고 딸인 간호사, 129번째 환자의 직장인 부산의료원에서 1,100여 명을 전수조사해 모두 음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전수조사 대상에 없던 접촉자 가운데 131번째 확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설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아버지의 직장 동료로, 간호사인 딸에서 아버지로, 이어 직장 동료로 전파된 3차 감염입니다. 가벼운 대화와 접촉 정도만으로 감염돼 코로나19의 강한 전파력이 또 입증됐습니다. 별도의 사무실 공간에서 휴게 공간을 갖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커피를 마시거나 담소를 나누면서 하루에 일정 시간을 계속 접촉을 했던 것으로. 131번째 환자 역시 128, 129번 환자처럼 증상이 없었지만 밀접 접촉자 역추적 과정에서 감염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때문에 131번 환자와 관련된 추가 감염자 발생 가능성이 있고, 또 전수조사에서 음성이 나온 1,119명도 잠복기가 남아있어 안심하긴 이릅니다. 지금 현재 음성이라 하더라도 잠복기 중에 증상이 나타나면 다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잠복기가 끝날 때까지는 이것이 완전히 유행이 종료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전국에서 발생한 추가 확진 환자 11명 가운데 3명이 부산에서 나왔는데 이 중 131번 환자를 제외한 2명은 해외 입국자들입니다. MBC 뉴스 황재실입니다. 마스크 오부제가 시행된 지 한 달 보름째. 전쟁 같던 마스크 대란은 완전히 끝나고 마스크 구매가 비교적 안정화된 모습인데요. 하지만 일부 마스크 구매자들이 여전히 민원과 불만을 쏟아내고 난동도 여전히 서 약국 순환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민아 기자입니다. 한 남성과 약사가 약국에서 실랑이를 벌입니다. 약사가 남성의 요구대로 약을 갖다 주지만 남성은 계속 시비를 걸고 삿대질을 하더니 급기야 약사의 얼굴을 향해 물건을 집어던집니다. 놀란 약사가 경찰에 신고를 하는 동안에도 이 남성은 욕설과 삿대질을 멈추지 않고 또다시 물건을 던질 듯 위협합니다. 출생 연도가 맞지 않아 마스크를 구매할 수 없다는 말에 10분 넘게 소란이 이어졌습니다. 마스크로 시작돼서 조금 시비가 붙어서 이제 사신 물건을 저한테 던지셨어요. 친절하는 중에도 좀 욕설을 많이 하셨어요. 마스크 오부제 정착으로 마스크 대란은 사라졌지만 약사들은 여전히 구매자들의 화풀이 행패로 애를 먹고 있습니다. 출생 연도를 무시하는 건 기본이고 마스크를 줄 때까지 나가지 않겠다고 버틴 탓에 경찰 신고도 여러 번, 욕설을 퍼부으며 물건을 던지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셀카함을 지르고 막 그래요. 좀 때린다 하고 그러면 다른 손님들 시끄럽고 하잖아요. 그럼 지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참죠. 대리 구매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부족하고 약국에 오기가 힘들다며 마스크를 달라고 떼를 쓰는 등 불만과 민원도 쇄도하고 있습니다. 한때 강화됐던 경찰 순찰마저 뜸해져 구매자들에게 사과하고 달래야만 하는 약사들의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맨날 밤마다 마스크 사러 왔을 때 일어날 그런 일이 막 걱정이 돼서 너무 심하게 거의 마스크 마스크를 구입하려는 일부 시민들로 약국들이 피해 아닌 피해를 입으면서 약사들의 순환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부산 동서를 잇는 산성터널 마지막 구간으로 남아있던 금정 측 접속도로가 드디어 어제 개통했습니다. 이 구간 걸리는 시간도 20분가량 획기적으로 줄어들 걸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아직 부산 외곽도로망의 완전한 구축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걸로 예상됩니다. 류재미 기자입니다. 부산을 동서로 잇는 산성터널 마지막 구간이 드디어 개통됐습니다. 부산대 후문 근처 산성터널 금정 측 입구부터 회동 나들목까지 총 길이 3.24km, 왕복 4에서 6차선 구간입니다. 지금까진 북구 화명동에서 산성터널에 진입해 해운대나 기장 방향으로 가기 위해선
일부러 터널을 빠져나와 극심한 정체를 빚었던 부산대 후문을 거쳐 다시 도시고속도로로 진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금정측 구간이 개통되면서 지금까지 화명동에서 30분 정도 걸리던 회동 나들목을 이제 10분 정도면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예상 통행량도 하루 2만 4천 대 수준에서 1만 5천 대가량 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개통의 가장 큰 의미는 부산 외곽도로망의 핵심 구간이 완성된다는 겁니다. 부산 외곽순환도로의 핵심인 산성터널이 온전히 개통되면서 이제 김해에서 화명 구간, 그리고 송정까지 있는 반송터널만 개통되면 김해에서 기장까지 20분 만에 주파할 수 있게 돼 물류 유통 경쟁력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부 순환망이나 내부 순환망이 이제 그 요구가 완료되면 시가지 도로의 그 교통 정체라든지 이런 게 순환망이 생겨나면서 이제 많이 안에 시가지 도로가 정체가 해소가 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송터널은 오는 2023년쯤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김해에서 화명 구간은 사업비 부족으로 김해시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완전한 도로 구축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류잼리입니다. 다음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산일보부터 만나보시죠. 부산 지역 화폐 동백전의 발행이 폭증하면서 캐시백으로 마련한 예산이 이르면 다음 달 바닥날 수 있다는 내용 일면에 실려 있습니다. 현재까지 동백전 가입자는 70만여 명, 발행 금액은 3,900억 원 수준으로 이번 달 들어서 급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부산시는 10% 캐시백 지급을 위해 485억 원의 예산을 마련한 가운데 이 같은 추세라면 다음 달까지 6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돼 지역 화폐 운영이 어려울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부산항 북항 재개발 구역 경계를 두고 중구와 동구 사이 이견이 수년째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중재에 나선다는 소식입니다. 행안부는 이르면 6월쯤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오페라하우스가 들어설 부지에 대한 관할구청을 선정하고 경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신문은 두 지자체가 행안부 결정에 불복할 경우 결국 소송전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은 국제신문입니다. 부산시 청년 정책이 크게 바뀐다는 제목 일면에 머릿기사로 전하고 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부산시는 청년 정책 3.0을 마련해 그동안 수혜 대상으로 여겨져 온 청년이 직접 정책 혁신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 새 청년 정책을 추진할 계획인데요. 추진 계획엔 청년의 역량 강화, 사회 혁신 기업 육성, 혁신 거점 공간 조성 등 실험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기사입니다. 부산 지역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조명들이 빛 반사 허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돼 시민들이 빛 공해에 시달리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부산시가 지난 2월 빛공해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한 결과 주거지 공간과 공원 조명, 상가 지역 광고 조명 등 모두 35%가량의 조명이 빛 반사 허용 기준을 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는 빛공해 사전 차단을 위해 부산 전역을 조명 환경 관리 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5월이 다가오고 있지만 아침과 저녁으로는 날이 쌀쌀합니다. 원래 이맘때면 아침 기온도 10도를 웃돌며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는데요. 그런데 꽃샘추위가 찾아와 오늘 아침도 따뜻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부산의 아침 기온은 4.4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의 기온이 오르긴 하겠지만 16도에 머물러 예년보다 3도가량 낮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부산에는 구름이 다소 지나고 있습니다.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고요.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건조한 서풍이 불어오면서 대기는 다시 건조해졌는데요. 부산은 어제부터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경남 내륙 곳곳으로는 0도 안팎으로 떨어져 춥고요. 그 밖에 대부분 지역들도 5도를 밑돌며 쌀쌀합니다. 한낮에는 부산과 양산이 16도, 창원과 합천이 17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현재 동해남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물결은 최고 3.5m까지 높게 일겠고요. 남해상에 내려졌던 풍랑주의보는 해제됐지만 오늘 오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당분간 맑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겠고요. 주말인 모레는 낮 기온이 19도까지 올라 다시 따뜻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부산을 대표하는 기업 중 하나인 한진중공업이 새 주인을 찾게 됐습니다.
한진과 조남호 회장이 물러난 지 1년 만인데요. 산업은행 등 채권은행들이 그동안 자본 잠식에 빠졌던 한진중공업이 경영 정상화를 이뤄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은주 기자입니다. 산업은행 등 한진중공업 채권은행들이 주주협의회를 열고 한진중공업 매각을 결정했습니다. 매각 관련 구체적 일정과 내용 등은 향후 매각 공고를 통해 제시될 예정입니다. 필리핀 수빅조선소 부실로 지난해 2월 자본 잠식에 빠졌다가 이후 채권자들의 채무 출자 전환 합의 등을 거쳐 석 달 뒤인 지난 5월 한진과 일가 조남호 전 회장에서 산업은행으로 최대 주주가 바뀐 지 1년여 만입니다. 이후 지난해 매출과 수주 금액 모두 1조 원을 훌쩍 넘고 영업이익도 770억 원에 달하는 등 그동안의 경영 성과가 채권은행들의 매각 결정에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저희 회사는 지난해 조선건설부문 공이 특화된 역량으로 가시적인 실적 개선을 이뤄내었고 아울러 유동자산에 대한 대규모 매각과 개발도 같이 병행하여 기업 가치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계는 일단 응원과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부산 상인은 지역 조선업의 중심인 한진중공업이 매각 이후에도 지속적인 성장으로 지역 산업과 일자리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세계 조선업 시장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향후 한진중공업 매각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 부산 기업인들은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을 코로나19 이후 지역 경제 활력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지역 국회의원 당선인들의 초당적 협력을 요구했습니다. 부산상공회의소가 부산 지역 주요 기업인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인의 29.6%가 당선인들이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현안 과제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을 꼽았고 2030 월드엑스포 유치와 복합 리조트 유치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또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 개선과 관련해서는 기업인들의 26.5%가 주 52시간 근로제 보완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다음은 지역의 전시와 공연 등 문화계 소식을 알아봅니다. 오늘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거의 문을 닫다시피 했던 지역 미술계가 최근 조심스럽게 전시를 재개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문화산책 정세민 기자입니다. 영국이 낳은 디자인계의 신화, 앨런 플래처 회고전이 국내 최초로 부산에서 열립니다. 그래픽 디자이너이자 예술가로 전 세계 시각 디자인계를 이끌어왔던 앨런 플래처 회고전에는 500여 점이나 되는 그의 작품들이 선보여집니다. 눈에 익은 작품들이 대거 전시된 이번 전시회에는 특히 작가가 한국의 제주도를 보고 영감을 얻은 작품 제주도가 보는 이에게 친근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어렵사리 국내 최초로 전시를 기획한 주최 측은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을 전시 관람에 적용했습니다. 이번에 5월 6일까지 프라이빗 거리두기 관람하기라는 제목을 정해서 시간 예약제를 받고 있습니다. 시간당 2팀으로 그리고 최대 5명이 1시간으로 관람을 지정을 했고요. 이번 전시회에는 50여 년간 작가가 남긴 방대한 작업들을 5개의 테마로 분류해 전시했고 작가의 다큐멘터리도 상영해 생전에 작업하던 모습들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나무를 소재로 자연을 화폭에 옮기는 김덕용 작가의 작품전 봄, 빛과 결 전시회가 오늘 개막합니다. 사람의 흔적이 밴 나무를 때로는 소재로 때로는 주제로 선정해 회화와 건축, 공예의 기법을 적용한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꽃과 나무, 풍경화로 가득 찬 전시장을 둘러보다 보면 나무에 대한 작가의 각별한 관심과 애착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많은 이제 국민 여러분들이 봄을 온전히 즐기시지 못하신 게 아닌가. 이제 자신의 작품을 통해서 이 대신하는 마음으로 봄을 또 이제 기꺼이 즐기고 또 그에 대해서 이제 위로와 희망의 꽃잎을 좀 틔울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 문학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잊고 지나가는 2020년 봄의 모습을 늦게나마 반추하기 위해 조심스런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금융업계 관계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은 어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고위직 공무원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피고인이 막대한 금품을 지속적으로 받았다며 재판부에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정책국장과 부산시 경제부시장 시절인 지난 2010년 8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직무 관련 금융업계 종사자 4명으로부터 4,950만 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받은 혐의입니다. 이에 대해 유 전 부시장 측은 금품을 받기는 했지만 사적 친분 관계에 의한 적법한 행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어제 오후 2시 반쯤 양산시 상북면에 있는 한 야적장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나 1시간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야적된 폐타이어와 플라스틱 등이 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와 야적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제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700만 원이 넘는 피해금을 인출하려 한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1일 낮 1시쯤 수영구의 한 은행을 찾아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송금한 728만 원을 인출하려다 은행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은행원의 신고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며 표창과 함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어제 오전 9시 20분쯤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의 한 교육연구시설 신축 공사장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나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연기가 주변 인근 유치원 건물 등으로 확산돼 6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경찰은 건물 2층 단열재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 동물원 삼정더파크가 2달 더 운영될 예정입니다. 동물원 운영사인 삼정기업은 기존 25일로 예정돼 있던 폐업을 잠정 보류하고 2개월 연장 운영하면서 더파크의 향후 운영 방침에 대해 부산시와 협상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부산시가 인수의향서 제출 기업을 대상으로 새 사업자 선정을 검토 중인 가운데 적자 경영 문제에 뚜렷한 해결 방안이 없어 협상에 어려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해외 입국자 가족이 지낼 수 있는 안심 숙소가 부산에서 운영됩니다. 부산시는 해외 입국자와 가족 감염 예방을 위해 다음 달 30일까지 부산에 있는 호텔 11곳에 안심 숙소 패키지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호텔은 부산 롯데호텔과 코모도 호텔, 호메르스 호텔, 토요코인 부산 등이며 패키지를 이용하면 해외 입국자 가족이 기존 숙박료보다 30에서 80% 저렴하게 호텔에 머물 수 있습니다. 기장군 정관신도시 정전 사고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정부 조사가 곧 시작됩니다. 기장군은 민간 전기 공급 사업자인 정관에너지의 관리 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르면 오는 27일부터 정관에너지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시작한다고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장군은 이와 별도로 전력설비 전문가와 주민 등 12명이 참여하는 실태조사위원회를 꾸려 자체 조사에 나서기로 했으며 주민단체인 정관읍발전협의회도 피해 접수를 한 뒤 정관에너지와 보상협의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5월이 다가오고 있지만 아침과 저녁으로는 날이 쌀쌀합니다. 원래 이맘때면 아침 기온도 10도를 웃돌며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는데요. 그런데 꽃샘추위가 찾아와 오늘 아침도 따뜻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부산의 아침 기온은 4.4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의 기온이 오르긴 하겠지만 16도에 머물러 예년보다 3도가량 낮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부산에는 구름이 다소 지나고 있습니다. 오후부터는 차차 맑아지겠고요.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대기가 다시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부산엔 어제부터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맑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겠고요. 주말인 모레는 낮 기온이 19도까지 올라 다시 따뜻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